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메이플 시럽의 날이라고 하네요. 내셔널 메이플 시럽 데이.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즉, 메이플 시럽을 축하하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메이플 하면 단풍이죠. 그래서 단풍하면은 또 캐나다 국기가 떠오릅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그 매년 10월 세 번째 주 일요일을 내셔널 메이플 데이라고 이렇게 정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퀘벡주에서는 12월 17일하고는 약간 날짜가 다르긴 하지만 뭐 어찌 됐든 같이 그 메이플 시럽에 대해서 뭔가를 그 이제 뭐 기념을 한다든가 좀 시럽을 축하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김치의 날 있듯이 막 이런 식으로 인제 이 서양 사람들도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어떤 날짜를 인제 잡아서 특정한 그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 이제 그런 그 행사를 그 인제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메이플 시럽하면은 인제 달짝지근하죠. 뭐 쓰디 쓴 커피에다가도 이렇게 시럽을 넣어서 마시고 인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감미료 하면은 그 조청이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어려서 참 외할머니 댁에 가면 외할머니가 이 조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갖고서 떡 같은 거를 거기에 인제 찍어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렇듯이 이쪽 캐나다를 비롯한 그 인제 서구사에서는 이런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인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메이플 시럽 자연의 선물이죠, 일종의. 물론 인제 그 인공적으로 가공을 한 거지만은 거기다 무슨 뭐 화학적인 뭐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자연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제 메이플 시럽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메이플 시럽이라는 게 이게 뭐 단순한 그 인제 시럽이 아니고 상당히 그 인제 오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수백 년의 역사와 그 자연의 정수를 담은 그 액체 황금을 인제 축하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이렇게 타서 마시는 그런 시럽이라기보다는 뭔가 액체 황금이라고 그 표현할 정도로 뭐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러면서 자연의 그 어떤 그 뭐 향기라고 할까? 그런 혜택이 듬뿍 담긴 이제 그러한 일종의 물질이 되는 거죠. 그걸 축하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이플 시럽의 날은 매년 12월 17일이라고 인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메이플 시럽의 풍미를 또 즐기고 그다음에 단풍나무 그 수액을 뽑아 갖고 그걸 인제 시럽으로 만드는 그런 전통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밭에서 배추를 뽑아다가 뭐 여러 가지 양념을 섞어 갖고 또 소금으로 절여 갖고서 그걸 이제 김치라는 새로운 그런 식품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 그거하고 뭐 이제 대동소이한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0월 셋째 주 일요일은 캐나다에서 특히 이제 퀘벡이죠. 퀘벡주에서 내셔널 메이플 데이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 또 그들의 전통 문화를 갖다 기리는 그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인제 뭐 그야말로 그 메이플이 국기에 그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인제 어 단풍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 무궁화를 갖다가 이제 에 "우리 국화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인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안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메이플 산업 같은 거 그 메이플을 이용한 그런 어떤 식품 산업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축하하는 날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캐나다 퀘벡의 그 이제 지금 식사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플 시럽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 물질일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메이플 단풍나무의 수액을 채취를 해 갖고 그 수액으로부터 만든 자연 감미료가 되겠습니다. 단풍나무 수액은 보통 이제 봄 그다음에 이 보통 봄하고 그다음에 이 낮밤의 기온차가 클 때 그럴 때 이제 채취를 한다라고 하네요. 뭐 봄이라고 하면은 인제 뭐랄까 이게 따뜻해지는 그런 날씨지만 그런가 하면서 일교차가 또 인제 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클 때 이렇게 채취되는 게 이게 상당히 그 질이 좋은 그런 그 수액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수액을 끓여 갖고서 이게 농축을 시켜서 거기서 그것으로부터 인제 시럽을 만든다라고 하네요. 특히 인제 뭐 캐나다에는 그 이제 메이플이 그 인제 상징의 어떤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어 그 상당히 그 이 메이플 시럽의 어떤 생산에 있어서는 어 캐나다 그 퀘벡주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은 뭐 단순한 그 인제 달짝지근하니까 설탕의 그 대체품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 망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구리, 칼륨 뭐 이런 미네랄이 인제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도 좋은 그런 천연 감미료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생산 과정은 상당히 전통적이고 또 문화적이라고 합니다. 그 메이플 숲에 있는 슈가 쉐크라는 그 오두막에서 슈가 쉐크라는 오두막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두막에서 인제 수액을 끓여 갖고서 그 끓인 수액으로부터 시럽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조제법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오다 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 근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고 이 날에? 일단은 문화적인 그 상징성이 있죠. 이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김치, 한민족 하면 김치 하듯이 캐나다 하면은 메이플 이건 뭐 어떤 특히 그 퀘벡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대변해 주는 그런 인제 일종의 음식이죠. 김치가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이 메이플도 그 캐나다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과 문화 거기에 그 굉장히 그 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죠. 이 메이플 시럽을 갖다가 뭐 또 본인들도 만들어서 먹겠지만 또 여러 곳에 인제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메이플 그 시럽을 내려주는 그런 자연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를 드리겠죠. 어느 나라고 보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기념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또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야말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 이제 계절에 그 인제 새롭게 나온 그 햇살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을 인제 활용해 갖고서 뭐 자연에 또 조상에 감사를 드리듯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이플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청에다가 떡을 찍어 먹었다라고 했듯이 이 사람들도 보면 뭐 팬케이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와플 같은 거 토스트 같은 거 여기다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뿌려 갖고서 이렇게 먹으면은 좀 더 달짝지근하고 맛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인제 뭐 가족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친구들이 모여서 아니면 일정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서로 우정을 쌓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커뮤니티끼리도 연결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넓게 보면은 정말 국가적인 어떤 그 국민의 단결을 주도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 하면은 한민족 떠오르듯이 또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어 그 메이플 그 나무로부터 수액을 채취하는 방법부터 또는 그걸 만드는 방법, 생산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노하우로 나눠 갖고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뭐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갖고서 그들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그 유지가 된다라면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또 지속 가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일 이게 없어지면은 이 지역 사람들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지겠죠. 그만큼 이 메이플 시럽이라는 물질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기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먹는 기념이라는 게 먹는 건데 뭐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서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팬케이크나 와플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뿌려서 인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메이플 시럽을 넣어서 이렇게 디저트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맛보기 쉬운 대회 같은 것도 그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 메이플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이렇게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스토리를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친구나 가족 그다음에 뭐그 이웃들과 같이 이 그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가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요즘 그 인제 김장 뭐 이런 걸 하고 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약간은 지나갔지만은 김장을 마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삶은 수육에다가 그냥 이 김장김치를 이렇게 곁들여 갖고서 먹는 그런 행사를 갖잖아요. 그렇게 인제 이 먹고 먹는다라는 거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김치가 그러하듯이 이 사람들한테도 이 메이플 시럽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뭐 메이플 그 농장 같은데 뭐 그런 데 가서 인제 투어도 할 수 있는 거고 음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걸 체험해 봄으로 인해서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지속적이고 어 뭔가 먼 그 훗날 미래 그 자식들의 그 세대 진짜 후손들에게까지 이러한 문화가 계속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그 어떤 어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플 시럽을 즐기는 것은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전통 보존의 방법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메이플 시럽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소개한 메이플 시럽의 날, 뭐 이게 뭐 단순하게 달콤함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뭐 자연과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어떤 전통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에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준 그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이 되면은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그런 메이플 시럽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플 나무들이 쫙 있는 그 숲에 들어가서 뭐 하룻밤 뭐 아주 편안하게 쉬다 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인제 그에 관련된 뭐 좀 레시피 이런 것도 개발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더 그 정제된, 아주 잘 정제된 훌륭한 시럽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한 어떤 세미나 같은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일종의 레시피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메이플 시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 어쨌든 이제 단풍은 다 인제 진 계절이지만은 그 단풍 같은 그런 이야기 정말 우리 굉장히 그 재미있고 굉장히 즐거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단풍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진짜 붉은, 뭐 마치 단풍 필 때 사냐가 그 불이 붙어 갖고 불이 타는 듯한 그러한 그 인제 광경 풍경을 생각하면서 달콤한 시럽을 어 한 모금 먹는 그런 느낌으로 그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메이플 단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럽에 대해서 혹시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면은 이 좋아요, 엄지척이죠. 꼭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아직 구독을 혹시 안 하셨다라면은 구독을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그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되니까 홀수로 누르셔야 됩니다.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아기자기한 그런 주제와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